안녕하십니까, 빌리어네어입니다. 오늘은 과연 XRP가 증권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봤는데요. SEC가 왜 리플사를 고소를 했고, 또 리플사는 어떻게 SEC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원문을 직접 다 보고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저 내용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바쁘셔서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또 이 자료가 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에서 고소 내용을 리플사를 왜 고소했는지 요약을 해본 건데요. SEC가 판단을 할 때 리플사는 시큐리티 토큰을 불법적으로 ICO를 했고, 미등록 증권을 2013년도부터 무분별하게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억 개, 상당한 물량이죠. 의 XRP를 판매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 SEC에 대해서 등록 절차 없이, 이게 증권인데 등록 절차 없이 판매 행위를 이루어졌고, 이거는 증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의무를 하지 않았죠. 또 리플사는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너네들도 이게 약간 헷갈리니까 법률 자문을 구한 거 맞고, 2012년도에 이미 이게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너네는 계속해서 이걸 판매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슨과 리플사는 요 얘기죠. XRP를 SEC 등록 절차 없이 판매를 했다. 그 결과 XRP를 판매를 통해서 13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 법적 등록 절차 없이 리플사의 운영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리플사의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개인적으로 약 6억 달러의 이익을 편취를 했어요. XRP를 판매를 해서. 이런 것들이 불법 판매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XRP를 SEC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 리플사는 그렇기 때문에 1933년에 증권법인 제5조를 위반을 했고, 유가 증권 불법 제공 및 판매에 관여가 되고, 이 행위를 제재를 안 하면 너네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할 거기 때문에 고소한 거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C가 단순히 이거를 즉흥적으로 고소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이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SEC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리플사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주장하는 XRP는 증권이라는 것은 법과 증권 측면으로 봤을 때 틀렸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SEC의 고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하위 테스트와 SEC의 집행당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위 테스트가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위 테스트가 뭐냐면요. 1946년에 미국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을 가진 WJ 하위는 농장 업체가 SEC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준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 쓰이는 기준이에요. 194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위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농장 땅을 대량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투자를 받고 이제 돈을 유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농장 오렌지 팔아서 많이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 공유하고 이제 분배해 줄 테니까 투자해라. 해서 이제 이 하위가 많이 이득을 받는데 SEC에서 이제 제소를 합니다. 야, 너네 이거 증권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증권이고 너네 이거 등록 안 하고 팔았으니까 너네 불법 행위 저지른 거야. 그래서 하위랑 SEC랑 맞붙었고 SEC가 이겼습니다. 그 기준이 이거예요.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자금이 공동 사업에 투자가 되고, 돈을 모아서 오렌지 농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땅에 이제 투자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사업에 투자가 되고, 투자했다는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오렌지 판매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리고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된다. 이게 4번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하위가 대신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으로 오렌지를 판매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 모두 충족을 하면은 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위 테스트와
네, 이 리플사가 얘기하는 거는 SEC의 집행당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네, 이 하위 테스트를 너네 지금 과도하게 암호화폐에다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아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XRP가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사로서 노력 없이 화폐와 브릿지 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가격이 매겨진다. 이 말은 우리 리플사가 따로 뭐 어떤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XRP가 화폐로서 또 브릿지 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사람들의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야. 우리 4번 한 게 아니야. 라고 4번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화폐고 SEC에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별한 비트코인이랑 비슷해. 왜 비트코인은 화폐고 우리 리플 XRP는 증권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SEC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리플사 XRP는 파괴 중이냐? XRP는 오픈소스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널리 책된 디지털 자산이고 매우 강력하고 완전하게 작동한 통화 시장을 가진 기술인데 통화의 역할을 하고 송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과 다르게. 그리고 하위 테스트 분석 전에 리플은 투자가 아니고 그 이유는 계약인 컨트랙트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리플을 살 때 리플사와 XRP를 살 때 리플사와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모종에? 아무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리플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그리고 핀센,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기관인데 이 기관이 이미 화폐로 결정을 지었어. SEC 너네는 민간단체잖아.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미 화폐로 결정을 지었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테스트에서 70년 동안 컨트랙 없이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어. 네, 증권 중에서 계약 없이 증권 판매한 거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리플사와는 독립적으로 계약 없이 거래소에서 리플이 거래되었다. 네,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사람들끼리 거래가 된 거야. 마치 통화처럼. 네, 디지털 자산처럼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이익 분배를 위한 공시는 없었고 그 이유는 리플사에서는 누가 구매하고 누가 판매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공시를 하고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 대한 가격에 합리적인 기대는 없다. 이 말은 리플사에서 우리가 가격 어디까지 올려놓을게 우리 믿고 투자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플사는 XRP에 그 말이죠. 가격 상승 약속한 적도 없었고 XRP는 말 그대로 질부 솔루션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유동성 공급 이 기능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막뭐 좌지우지해서 올린 게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4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3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컨트랙트를 쓴 것도 없고 XRP 구매하는 사람들과 따로 상호작용을 한 게 없어. 네. 그리고 송금 솔루션은 말 그대로 리플사의 그 XRP의 기술이고 이거는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리플사의 송금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우리 이거 사용하려고 XRP를 판매한 적이 따로 없고 이것은 유가증권법 5조에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무조건 사용하려면 XRP가 있어야 돼서 고객들에게 XRP를 판매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XRP를 보유한다고 해서 리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리플사에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뜻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에 의결권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XRP를 우리가 산다고 해서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의결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저희 주주총회 가는데 리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리플의 홀더라고 해서 리플사의 주주총회 참가를 하고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15번입니다. 기업들은 많은 재화를 가지는데 엑소는 석유를 갖고 있고 비트메인이나 중국 광부들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석유를 사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고 주식을 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석유 샀다고 해서 엑소넷 주주고 비트메인이나 중국의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을 캔 비트코인을 내가 샀다고 해서 그들의 주식을 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을 샀고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리플사는 우리 운영 투명하게 해왔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 뭐 인센티브 등 다 얘기를 해왔다. 네. 뭐 숨긴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XRP가 증권으로 판별이 되면은 이 가상화폐 패권이 중국한테 완전히 넘어간다. 네. 너네 우리 미국 XRP를 증권으로 치부하는 순간, 네, 많은 알트코인들이, 네, 증권의 그 시큐리티 토큰 증권의 그런 혐의를 벗어나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네, XRP 다음 타겟이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게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비트 스탬프가 미국인들에게만, 네, 미국 자국민들에게만 리플의 거래를 정지시켰죠. XRP 거래를 정지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미국은 암호화폐 패권을 잃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리플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XRP가 과연 증권인가? 네, XRP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면은 XRP를 산다고 해서 저희가 배당금을 받습니까? 네, 아니죠. 그리고 XRP는 보통 우선주 등으로 구별도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XRP를 갖고 있으면 리플사에 투표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주주총회 가는 것처럼 우리 투표나 의결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XRP는 XRP예요. 네, 그냥 디지털 에셋이고, 네, 지불 수단과 유동성을 갖고 있는 지불 수단인 것 뿐이에요. 네, 그럼 본드, 채무 증서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우리 투자자와 리플사는 어떤 관계가 있죠? 리플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XRP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생기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네, 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거래소에 예치시키는 것과 갖고 있다고 저절로 이자가 생기는 건 다른 겁니다. 거래소에 예치를 시키는 거는 저희가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마치 돈을 빌려주면 대가를 받는 것처럼. 네, XRP의 투자에 대한 만기 개념 및 상환의 의무가 있는가? 그것도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보시면은 이 하위 테스트를 보면은 1, 2, 3번은 뭐 거의 이제 보통 저희 암호화폐의 ICO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지금 약간 중요 쟁점 사안이거든요. 1, 2, 3번은 리플에 해당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SEC의 고소 내용은, 네, 리플사가 무분별하게 증권에 대한 등록 절차 없이 판매를 해서 불법 이득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고, 리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네, 이게 증권이라는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도 않고, 네, 브릿지 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슷하고, 네, 따로 이게 개인적인 리플사와의 구매자들과의 컨트랙이 없었다. 그리고 하위 테스트에서 70년 동안 이 증권으로 판별된 것 중에서 계약 없이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들은 개인이 누가 구매하고 누가 판매하는지도 모른다. 네. 그리고 지불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고, 리플사는 가격과 상관이 없고 저절로 가격에 이제 이런 솔루션과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도 없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네, 리플사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플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판매를 했다는 게, 네, SEC의 등록은, 네, 증권인지 아닌지 애매하기 때문에 안 했다 쳐도, 네, 무분별하게 이렇게 판매를 한 행위는, 네, 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런 머니그램이나 이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XRP를,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파트너십에게 하는 업체들한테 많이 줬어요. 줬고 그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머니그램이나 이런 파트너십 맺은 업체에서 그걸 현금화하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많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즉시 현금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SEC가 주장하는 이런 불법 판매에 대해서 리플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1년 정도는. 네. 하지만 이런 하위 테스트, 1946년도에 제정된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 2020년도입니다, 지금. 70년이 거의 넘게 세월이 흘렀어요.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진짜 다 적용해버리면은 이거 알트코인들 뭐 다 여기 해당됩니다. 증권으로 다 분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 법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증권이 갖지 못하는 화폐의 기능이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송금이 되면서 사람들의 교환의 매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따로 이런 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인 미국 법무부랑 핀센이 미 재무부 사내 기관이 2015년도에 화폐라고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인 SEC가 아니라고 지금 법무부에 제소를 한 거죠. 법원에. 그래서 이게 또 암호화폐 산업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면은 미국은 자국 암호화폐 산업의 패권을 중국한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과연 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 시총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되면은 SEC는 아이러니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양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도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사가 무분별하게 판매한 XRP 물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거는 XRP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재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벌금을 물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리플사 CEO 등이 갖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담보로 해서 이걸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이제 구원을 하고 리플사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면서 가격 덤핑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무부의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증권이 아니게 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단 5%라도 이렇게 증권으로 판별이 법무부에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판별이 확실히 뭐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추매, 이렇게 지금 XRP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매하는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EC가 고소한 내용과 리플사가 반박한 내용, 그래서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RP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고 좀 이제 판결을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추매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XR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